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 기본조례 제45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일괄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입니다. 항상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와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주민만족 적극적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시설물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관내 1109개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의 날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축제도의 운영으로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관리 지원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등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화물 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무보험 차량에 대한 적발과 범칙금 부과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차량관리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 지도 점검과 주기장외 불법 주차 등 계도 단속으로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주차관리과 소관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CCTV 8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제원을 활용한 추가 설치로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 야구 홈경기 개최 시마다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제 개정 및 단속 완화구역 시범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 단속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주차 인프라 구축 및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문화이동 공영주차장과 태평일동 공영주차장을 올해 상반기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흥동 제3노예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 개선 사업과 노인 보호구역 4개소 개선 사업 등을 완료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고강도 체납 처분으로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적극 체납 처분하고 소액 및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과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5월 말 기준으로 총 11억 3,100만 원을 징수 및 정리 보류 처분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세외수의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맞춤 징수 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후환경과 소관 탄소 중립 녹색생활 실천 및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운동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의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수질 오염원 사전 관리 및 수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와 폐수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 먹는 물 수질 검사를 통해 수질 안전성을 높이고 공중 개방 화장실 관리 및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성면 안전망 구축 및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입니다. 성면 건축물 안전관리 및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업 및 배출자의 지도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방치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생활 폐기물 적기 수거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고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운영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 대행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교환 사업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위생과 소관,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 및 배달 음식점 등 224개를 점검하였고 설 명절 및 3월부터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은영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02개소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배달 음식점 조리장 등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안전한 식품과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입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소 13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에 힘쓰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급식시설의 위생 영양 관리와 식품 안전 컨설팅을 지원 중에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육기구 대여 사업과 허위 과대 광고 모니터링으로 국민들이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청결한 영업 환경 조성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불법 영업 집중관리,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신규 우수업소에 대하여 표지판 부착과 종량제 봉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미용업주에게 전문기술교육 지원 보조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 미용업 자생력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규모 숙박업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토지정보과 소관,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으로 수요자 만족도 향상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검증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과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조 가치 함양 현장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확립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의 운영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정확한 대부료 부과로 구 세액 수입 확충 및 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증대하며 토지 4,277필지 건물 161동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촘촘하고 누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구민 중심의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 중심의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병, 분할 등 토지 이동 신청에 대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이행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 검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재소사 추진입니다.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경계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해소하여 선진 지적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주소 정보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구민 편익 증대입니다. 노후 건물 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등 주소 정보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소 정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건물 정보 현행화를 통해 구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교통행정과 소관 알지 못해 억울한 잦은 생활 밀착 교통민원 홍보입니다. 교통법규에 대한 오해 및 무지로 인한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교통법규 홍보 사업으로 동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 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주차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구축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갖춰진 공영주차장에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화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중구간 내 공영주차장 22개소에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3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기후환경과 소관 전통시장 내 일회용품 줄이기 교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를 증정하는 교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위생과 소관 배달음식점, 조리장 등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배달음식점 환경개선 비용을 업소당 최대 100만 원 이내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업장 환경 개선을 통한 식품 사고 예방으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 판넬 제작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식생활 안전 교육용 홍보 판넬을 제작되어 예정으로 식품 안전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식품 및 영양 섭취 등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토지 정복과 소관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 도면상 겹침, 벌어짐, 등록 누락 등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연차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목달동, 금동 일대 토지 및 임야 총 1,015필지를 정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호동 등 11개 동 총 1,806필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 안영 2지구 지적 제조사 사업입니다. 안영 2지구 186필지에 대한 지적 제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계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무인 항공 측량 시스템 드론 운영입니다. 무인 항공 측량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적 측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공간 정보 기반의 선진 행정을 구현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최선을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291쪽에 보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특히 이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예. 올해도 그 중구 노인의 지회에서 이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지금 노인분들이 이제 고령 운전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서울에서 양천구 깨비시장인가요? 거기에서 7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식당으로 돌진해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혹시 그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매년 저희가 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어서 운전면허 반납을 네,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제 몇 분이 반납하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총 741명 반납을 하셨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643명이 반납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025년에는 이제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230명 정도가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반납하면 네. 뭐 인센티브가 있어요? 1회에 1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에? 네, 한 해, 네, 한 번. 시에서 그 이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요금이 시내버스 요금이 이제 무료화되기 전에는 그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동구 다음으로 이 높은 이제 면허 반납하는 율이 있어요. 네. 23% 24년도에 네네. 나와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 반납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것을 홍보를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거리가 멀어서 못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네. 정말 이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사고가 나면 아차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 본청 옆에 보면은 치매 안심 센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면허 반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이 교통 안전 교육을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종합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뭐 노인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제 동별로 순회하면서 교통 안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 안심 센터에도 센터에 방문하시는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 계획 수립을 해서 이제 그쪽에도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실제로 저희가 그 보건소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도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복지 서비스 할 때 네네.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네. 소개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고령 운전자들이 정말 우리가 안전한 이제 교통 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조금 이 행정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협조해서 정말 이 자신은 잘 몰라요. 이게 그동안에 잘 해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고 나서 아이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것을 잘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올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교통사고 발생률이 중구가 가장 높았는데 그 4명이 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번에는 그 노인의 지회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할 때 그 중부경찰서에서 직접 강사를 나와서. 중부경찰서에 그 형사님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경찰로 초빙을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서 반응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교통 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업무보고 313쪽 생활 밀착 교통민원 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사업은 그간 단속 위주의 교통 행정을 예방이나 홍보 중심으로 전환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네, 리플렛 사천부, 카드뉴스, SNS 게시 등을 제작 배포하셨는데요. 네, 네. 제작된 홍보물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자동차 정기 검사라든가 의무보험 가입,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금지,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 안전수칙이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민원들 사항들이 많이 네, 네, 맞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네,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좀 제도 안내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만 해도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설물 설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드는데, 네. 올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중구 전 지역의 교통민원 전수조사 결과 139건의 민원이 발견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주요적으로 많이 들어온 민원이나 혹시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 네. 주로 들어온 민원이, 일방통행이라든가, 신호체계 변경이라든가, 신호등을 신설해달라, 교통시설물을 보완을 해달라, 그리고 도로를 확장을 해달라거나, 선형을 개선해달라든가, 주차장 조성, 주정차 단속을 좀 해달라, 이런 종류들이었었던. 네네. 그러면 네네. 그렇게 전수조사에 따라서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저희 구 소관 업무 말고 시나 경찰청 소관의 업무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 경찰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경찰청에 이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첩을 해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그다음에 장기 검토를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추진이 불가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님들도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해결하지 못하는 구 이외의 시나 경찰서에 좀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느낌은 여기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조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따른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좀 연락 체계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락을 못 받았다는 분들이 대부분 대다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구하지 못했다. 아니면 좀 뭔가 해줄 것 같은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취임 1년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석교동 개수약국 골목 사례에서 보면 보행안정 확보를 위한 대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보행로의 방호 울타리라든지 안전시설 하나를 설치를 해도 인근 주민의 상인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조치는 단순히 교통행정과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타 부서와의 협업 체계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요번에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같이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랑 주차관리과, 그 다음에 네. 건설과, 공원녹지과, 뭐, 요런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요 조사에 나온 여러 가지 건 중에서 네, 맞습니다. 나누어서 네,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네, 하고 네, 있다는 네,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럼 그런 일부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또 주민들도 또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기 위한 주민들의 좀 설명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졌던 사례는 있나요, 국장님? 저희가 이제 요거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네. 이제 추진 계획 상에는 저희가 뭐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내용을 저희가 적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요번에는 그렇게 뭐 설문조사나 주민 의견 수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 수렴까지는 없었었나요? 예, 없어서 그 예를 들자면 뭐 일방 통행이라든가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경찰청 소관 같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냥 1대1로 그 주변 뭐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개개인한테 이렇게 의견 수렴한 그런 사례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선화동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와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등으로 인해서 보행 및 교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네. 그간 선화동 주민들께서도 어린이 통학로 조성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 개편 등 다양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생활 밀착형 민원 체계를 수렴하고 대응하는 사업 추진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좀 더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원 수렴이라든지 뭐 조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이게 단순히 일회성에서 그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정례화돼서 좀 굵직한 민원들은 수렴하고 조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요거를 하면서 좀 느낀 것도 있고, 네. 앞으로 사실 한 번으로 끝낼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네. 뭐 정례적으로 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추진을 하는 방향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 수립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또 잘 생각을 해주시고 사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92조 운송 사업 허가 및 지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불법 밤샘 주차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구관 내에 있는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서 불법 밤샘 주차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차라든지 캠핑차 카 같은 장기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과 안전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도가 총 21회 463대, 단속은 9회 92대로 여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속이 이루어지는 중점적인 선정 기준이나 단속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저희가 그 영업용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계도는 저희가 이제 계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단속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항상 그 불법 그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또 수시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도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사정동, 네. 뭐 좋은교회 인근이라든가, 뭐 안영동 하나라마트 인근, 저쪽 뭐 옥계동 뭐 성당 뒤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로 관리하고 있는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이 한 1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 이외의 지역 외에도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지역에 하고 대해서 있네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대는 계도 시간은 저희가 이제 이게 단속이 0시에서 4시 사이에 이게 밤샘 주차를 해야만 이게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단속하는 시간은 0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이제 계도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빠른 시간에 계도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계도하고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좀 감소하긴 합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감소하기도 하는데, 이 주차장,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사실 대전 중구에는 지금 많지 현재 않죠?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막 금산까지 가서 이게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거의 생계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산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이제 이러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그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단속할 때 조금 효과가 있지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주차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조금 반복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단속하는데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법 야간 주차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원인도 일단 대안에 대한 병행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의 주변 화물차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 구조적인 원인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주민대상 홍보물 배포라든지 주차 구역의 유도라든지 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93쪽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무단 방치 차량 개인 이동 장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사전 계고를 5,382건, 현장 이동이 921건 처리한 것으로 보고하셨죠. 네. 네. 기존에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각 회사에 이동 조치하도록 했으며, 하반기부터는 PM 주차장 위반 신고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신고 시스템인데요. 네. 이게 이제 7월 14일부터 이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돼서 네. 아직까지는 이 PM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이 신고 시스템 에 의해서 신고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기존에 그 국민신문고로 저희가 계속 이런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계속 기존 방식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적이 아직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네. 이제 보도자료에 보면은
운수 사고는 좀 감소하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 장치 등 기타 유형으로 인한 외상 환자는 2016년도 34명에서 2023년도에 103명으로 약 3배 정도 좀 증가한 추세거든요.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아, 네, 제가 그것까지는 네.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도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가 75%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제고가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 보도 자료를 네. 이렇게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대전시에서도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뭐 공청회 비슷한 걸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뭐 헬멧 미착용이라든가 뭐 속도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운영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된 걸 제가 아침에 잠깐 저도 보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동 킥보드 사고가 이제 70%가 10대에서 20대라는 통계 자료를 발표했죠. 네. 가능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좀 무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아, 네. 이제 알겠습니다. 잘 관내 알겠습니다. PM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특별관리구역. 특별관리구역이라기보다는 그 주차존이 100개소 정도 지정되어 있는 걸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혹시 중앙로역 내거리, 중구청역 내거리, 서대전역 내거리 부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파악 못 하셨나요? 제가 그거는 네. 확인해 확인해보고 보시고, 네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분들을 이제 폭염에 좀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관내는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2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불편함이 없는지 저희가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통학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좀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교통행정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청소년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이라든지 헬멧 착용 의무와 면허 관계 체계 정비 등 경찰, 교육청,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면허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원동기 면허 소지자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 16세 이상.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96쪽 특별회계 세외 수입 체납의 정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차관리과 성과 지표가 전년도 대비 현년도 성과를 비교하는 방식과 현년도 및 지난년도 과태료를 합산 계산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성과 계획서에는 성과 지표가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성과 지표가 개편이 된 만큼 계획했던 성과가 실제로 도출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혹시 5월 기준으로 현년도 및 전년도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지금 5월 기준으로 파악을 했을 때 네. 현년도 징수율은 한 72% 정도, 네. 그다음에 관연도는 한 9.5% 정도, 요 정도 징수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는 현년도에 20억 원, 전년도에는 6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징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징수율 제고, 특히 체납률이 높은 전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작년에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 보류를 적고 공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회계년도에는 약 7,400만 원이 정리 보류된 걸로 확인됩니다. 맞죠? 네, 네, 국장님? 맞습니다. 네, 반면에 올해 상반기 정리 보류액은 약 2,90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정리 보류는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과감한 정리 보류로 체납액 최소화에 지금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 네. 그 예를 들자면 그 신용 상태가 낮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하고 네. 그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네. 유재산자에 대해서도 실익을 분석을 해서 징수 불가능한 채권은 조금 과감하게 정리 보류해서 체납액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네. 이제 정리 보류 후에도 이제 수시 재산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다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계획하셨던 그런 기준과 방향대로 잘 저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내부적인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이라든지 낮은 체납을 구분하지 않으면 행정의 비효율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 기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은 과감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리 보류하고 반대로 징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체납은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리 보류해 체납액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연도도의 수입의 체납률이 높은 것은 작년도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 주시고 잘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구장 인근 주차장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단속 업무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구장 주변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 야구 시즌 개막 전으로 비교했을 때 주차 위반 단속 건수 부과한 과태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관련 민원도 이제 다수 접수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야구장 개장 이전과 야구장 개장 이후에 단속 건수가 약 몇 %나 증가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퍼센트는 제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고요. 1월에서 3월까지 경기 없는 달에는 네. 13,548건이 3개월 동안 단속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는
69건이 지금 단속이 됐습니다. 네, 잘 한 알겠습니다. 44% 정도 증가를 44%? 했네요. 네네네. 사실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신축하는 야구장의 관계 수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에 따라서 발생할 교통 혼잡에 대한 사전 대응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이글스 그 야구장을 하나생명 볼파크를 이제 다시 조성을 해서 개장을 하면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제 면밀히 이제 검토를 저희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미흡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제 시에서도 이게 이제 볼파크가 이제 시 소관 그렇죠. 저기기 때문에 야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5월부터는 충무 자동차 거리 상정가 및 자동차 특화거리 대로변을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인근 상정가로 관객 유입을 유도하면서 야구장 인근 주차 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공원 녹지가에서 화교 소학교 부지의 대사 문화공원을 네,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용도 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는 아마 지하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얼마 전에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해서 현실화된다면 경기장 주변 주차난이 일정 부분은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주차장 확보하는데 다각도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를 못한다면 지역 방문객이 불법 주차라든지 주차료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역민들의 불편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도 방법에 대해 좀 고민해 주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통 주차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겨보고 살펴서 저희가 그 야구 보러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오는 뭐 주민들이나 타 지역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주차 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 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297조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및 기본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네, 맞습니다. 네, 주민의 참여와 그리고 실부서와의 의견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실부서 간의 의견 수렴이 혹시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저희가 그 주민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었고, 설문조사요? 네네,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그 부서 그 이제 용역에서 도출된 그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 의견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9월에 의견 수렴을 24년 9월에 의견 수렴을 했나요? 그죠? 네, 네. 그죠?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이제 의견 수렴된 게 그 건물 분야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에너지 뭐 효율 개선으로 해서 뭐 제로 에너지 건축물 건립 관련 뭐 그린 리모델링 그린 사업을 리모델링. 뭐 예, 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네. 뭐 녹색 생활 문화를 확산해야 된다. 네. 뭐 그리고 뭐 수송 같은 경우에는 녹색 교통 문화 확산이라든가 탄소 중립 포인트제 뭐 운영이라든가 뭐 요런 부분들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좀 네, 네, 정말 예, 수렴이 됐습니다. 네. 네, 탄소 중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었기를 바라고 올해 초에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 결과 보고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보완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혹시? 이 이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네네. 이렇게 환경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네. 포함이 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네. 뭐 온실가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컨설팅 내용 중에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부분들이 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체계가 뭐 미제시되었다라든가 뭐 네. 온실가스 배출 유형이 뭐 미제시됐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네,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보완이 네, 잘 네, 된 네, 건가요? 네, 네. 네. 그리고 탄소 중립의 기본 계획을 보면 6개 전략과 57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대전시 차원의 사업이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보이나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기존 사업들로만 달성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0년까지 40% 감축, 34년까지 이제 45% 감축 이게 이제 이제 위에서부터 네.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감축 목표인데요. 네.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부서에 이제 의견을 수렴을 했을 때 네. 저희가 그 부서 의견들이 보니까 그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이제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표했었던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그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 일단은 이게 이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자체가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네네. 일단 기존 사업이나 이제 시소관 사업 을 가지고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일단은 조금 이번에 좀 배제가 된 것 같고 네. 기존 사업이나 이제 시소관 사업으로 저희가 조금 감축 목표를 좀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내려면 좀 신규 사업 발굴에도 많은 부분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분야인 건축 분야, 감축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린 리모델링 네.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산이라든지 뭐 정산 등의 행정적인 부담으로 실무 부서에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부담을 기후 환경과 그리고 총괄 부도에서 좀 덜어주는 방식으로 좀 협업을 한다면 성과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총괄부서 기후환경과가 총괄부서이니 만큼 네. 부서에서 이 사업 추진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 실행과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이번에 세워진 게 단순히 문서로 머무르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 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15조 전통시장 내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를 사용을 유도하고 쿠폰을 사용해서 세제류 등 실제 실용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천 중심의 환경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사업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그치거나 그렇다면 단순히 그친다면 실질적인 생활 속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6월 29일, 7월 1일부터 6개의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주민 참여율이나 쿠폰 소진율이나 상인의 협조 정도에 대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시장마다 혹시 차이가 네, 시장마다 있진 좀 않나요? 차이가 있는데 네. 일일 한 20여 명 정도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그 쓰레기 봉투를 수령해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 뭐 다회용기가 그럼 사용이 증가하기도 했나요? 그러면 다회용기 사용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그러다 인센티브요? 보니 예, 조금은 많이 호응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의 참여와 협조 부분에도 뭐 갈등이나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 상인회하고 잘 협조가 돼서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좀 단기성 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한 감축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상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인센티브를 뭐 주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수상인의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창, 태평, 부사, 유천, 오류 시장 간의 좀 주민 차이나 반응을 분석을 해서 홍보라든지 참여 방식에 대한 전략도 한번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환 물품이 세제에서 좀 한정되어 있는데 주민 설문 조사를 반영을 해서 뭐 수세미라든지 뭐 장바구니, 다회용기 등을 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물품군을 다양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안 드립니다. 네. 네, 정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업무보고서 3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요원 근무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면 청소기 관련 사항입니다. 노면 청소기 2대를 각각 이제 3,300만 원씩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구매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떤 점이 좋은지, 반면에 이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3월에 구입 완료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들 공원이나 뭐 오류 전통시장 일원에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담배꽁초나 잡쓰레기 같은 이런 가로 청소에 방해가 되는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그 사용하는 직원들한테도 이게 지금 좀 호응이 좀 높은 걸로 그렇게 그게 지금 파악되고 좁은 있습니다. 도로에도 가능한가요? 네, 어느 정도 좁은 곳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 가능한 걸로. 네.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청소기인 만큼 잘 활용하고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직원들이 좀 만족도가 높다면 2대로 중구 전체를 좀 하려고 한 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 구입하는 거이다 보니 이제 2대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네. 이제 추가로 구매해서 좀 네. 폭염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과도 업무로 과로하지 않도록 필요하시면은 좀 추가 구입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예산 올리면 좀 반영 요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온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 몇 배로 또 일을 줄여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환경관리원 쉼터가 현재 17개 동에 네. 컨테이너 쉼터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나요? 저희가 그 컨테이너는 이제 많이 축소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10개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되지 않는 동에서는 어떻게 쉬고 있나요? 이게 이제 그 묶어가지고 동별로 묶어서 이렇게 10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선화동은 이제 단독이고, 그 다음에 네. 목동하고 중촌동을 묶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용두동하고 오류동을 묶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지금 묶어서. 10개. 지금 네. 현재 10개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제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쉼터들이 몇 개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 공유재산에서 유유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고 이제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장고 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네, 되어 있습니까? 그거죠. 네. 어쨌든 요즘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 이제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휴식 시간 동안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환경이라든지 부족한 쉼터를 좀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03쪽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활동 지원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의약약품 안전처에서 전국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죠. 네. 네, 중국 관내에서도 혹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식중독 사례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네네. 없었나요? 그럼 최근 1, 2년 사이에 중국 관내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까, 혹시?
작년에도 식중독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그 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그거 네네. 종종 일어나는데 그 식품위생법 위반 자체가 없습니까? 아니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양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 네네. 식중독 관련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조금 그거는 종종 있습니다. 뭐 네네.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거죠? 딱히 뭐 늘어난다거나 막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좀 고온다습한 날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어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구청 위생과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최근 대전 관내에서 급식실 조리원들의 과업 장기화로 근무 여건 문제 혹시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 요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조리원들 파업 네네네.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중구 이게 이제 저희 소관은 아닌데 네. 그래도 위생과니까 좀 예, 저희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구에는- 구청에서는. 저희 구에는 서부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중학교, 서구에도 네. 있었고, 네. 네, 조리원 파업으로 인해서 네. 많은 애로사항을 네. 겪고 네. 있는 네.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소관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사례들은 좀 파악하고 있으면 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네.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환경적인 이슈나 이런 집단 급식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지는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316쪽 배달 음식점 조리장 등 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배달 음식장의 조리장, 객석, 그리고 환기시설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추진 성과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했고 이제 남은 예산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한 9개소 정도 더 모집 공고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당초 20개소 지원 네네. 계획이었던 부분이 상하반기로 신청을 받아서 네네. 11개소 네네. 이렇게 하는 네.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았는데 11개소밖에 안 되었던 겁니까? 네, 왜 11개소? 11개소만 들어갔죠. 예, 11개, 상반기에는 이제 20개소를 다 했는데, 이제 11개소만 신청을 했고, 예, 나머지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 부담금이 30% 있는 거죠, 국장님? 네네. 이 사업이 그 30% 해당하는 금액이 맞나요? 이게 지원된 금액 안에서 해결하는 업장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뭐 크게 사업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은 건가요? 아니, 저희가 이게 지금 업소당 최대 지원을 해주는 게 100만 100만 원, 원이잖아요. 그죠? 예, 네.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도 굉장한 내에서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네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20개소에서 상반기에 11개소밖에 안 됐다면 이게 네,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제도에 사업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니, 지원받는 게 어려운 건지 그것 제도의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게 조금 홍보가 좀 약간 홍보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때문인가요? 같고 저희가 뭐 지도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생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때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많은 업소에서 네네.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지원 대상 보면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음식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1년 이상 되고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네네. 업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개수가 그건 저희가 한번 아. 확인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된 건 네, 못 기준 미치는, 때문에 못 네, 미쳐서 안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신청할 수 있는 업소가 제한이 되긴 하지만 이 기준이 뭐 엄청나게 타이트하거나 이런 작용하진 거는 않는 네, 거죠.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잘 네. 지원이 받을 수 네.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3쪽 식중독 예방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중독 발생 취약 시설을 업종별 시기별로 중점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매월 그 월별로 그 중점적으로 그 점검을 해야 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절 운영업소를 지도 점검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2월 같은 경우는 뭐 발렌타인데이 대비 지도 점검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3월에는 뭐 신학기 학교나 유치원 뭐 식중독 예방을 합동 점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월별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작년에 시각처로부터 대전 중구가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네, 기관 표창을 네,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위생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매년 대전 광역시에서 자치구와 함께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한 업소들이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26개소가 저희 중구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참여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비교적 저희가 이제 그 직원하고 이제 외부 전문가와 같이 현장 방문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다 보니까, 만족도는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식중독이라는 게 한순간에 잘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예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에 위협이 될 만한 위생을 개선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컨설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진단 컨설팅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중구의 안전한 식사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습니다. 업무보고 304쪽에 보면 그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위촉 하셨죠? 네네. 예, 지금 사진도 크게 나와 있는데 그 감시원 관련하여 위생과 소관의 모든 감시 인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이제 위생 문제가 각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본 의원이 지난번 본 예산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 시니어 감시원,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 전담관리원, 명예공정위생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여러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어떤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일단 그 그 시니어 감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 일명 뭐 떴다방이라고 하죠. 그 불량식품이나 이런 예, 것들 와서 예. 홍보하는 예. 이제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이분들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어린이 기후식품 전담 관리원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그런 뭐 불량식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감시하는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야별로 감시원 나눠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이분들 활동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일일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간적으로 주간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분들이 매일 나가서 하는 게 활동을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때 시기별로 하는 시기별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 시기에서 시기에서 활동을 하면 그 활동 결과는 저희한테 그때그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지금 냉장고에 가보면 네네. 그 뭐 만두라든지 네네. 어떤 식품들이 네네. 유통기간이 한참 지났고 네. 심지어는 곰팡이 난 것도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네. 자주 본 의원이 시설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잘못하다 보면 그걸 아낀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 또 그것을 잘못 써가지고 또 어떤 식중독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영양사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하고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했어요? 교육은 전체적인 교육은 따로 저희가 하지 않고 이제 이분들 활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온라인 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은 이제 간혹 있지만 이분들을 저희가 이제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활동 전에 이제 그때그때 저희가 조금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한 요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어떤 식사 이런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위법사항은 없는지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기강이 해이해지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하시는 특별히 이제 생활시설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서 소가 안 잃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시 인력 체계에서 조금 이것을 어떤 모양만 갖지 말고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사 어떤 이런 위생 이런 계통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이제 작은 가게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게 앞장서는 우리 중구 위생과가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어린이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민을 위한 그런 위생이니만큼 식품위생이니만큼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서 의원님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윤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요, 소비자 중심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외식업소 안전관리에 재난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대상인 네, 거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100제곱미터 미만 시설의 경우 보험 가입을 했는지 여부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개소수는 파악이 된 거는 없고요. 네. 이제 그분들도 이제 원하면 가입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자료가 수집된 최근 3년간 음식점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80%가 1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네.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평방미터 이상은 있지. 의무가 있지만 있지만 이하는 이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네, 네.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개인으로는 회복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보험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는 이런 소규모 음식점을 위한 별도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재난 배상 책임보험 말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개인 화재보험 말고 말씀하시는 재난 희망보험이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 네. 연 2만 원으로 네. 2022년 8월부터 네, 네. 시행한 건데 네, 네, 연 2만 원으로 이제 보장되는 보험을 출시해서 이제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네. 정부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운영하는 좀 이런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네. 혹시 이제 확인해 보시고 네, 네. 그 100제곱미터 미만인 의무 가입이 에서 제외된 업소에 좀 홍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이나 무슨 교육 같은 거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 저희가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대상되는 음식점에 홍보한다면 네, 네. 그 이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재난은 누구에게 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어진 제도 여건을 잘 활용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306쪽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이 7월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년에 그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410개소에 대해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이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이제 요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뭐 교육이라든지 빠뜨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을 혹시 안내를 네, 해주시나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이제 뭐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이제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루어집니까? 네, 지속적으로 제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1년 넘게 너무 고충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25년 3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가 572명으로 집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더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국장님? 조금 하여튼 저희가 집계상으로 파악했을 때는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12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네. 늘어난 상황인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지난 6월에 중구청장님께서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방 교육과 인식 제도에 도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 생각하기에는 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회기 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 제가 네, 한번 살펴보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조례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법률 심리, 금융 전문가 연계 지원, 피해 예방 교육, 피해 주택에 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 등 여러 가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구 차원에서도 해당 조례에서 근거에 한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니까 뭐 서울의 강서구 같은 경우는 피해 실태 전수 조사를 시행을 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소송 경비 지원 및 피해 사례집도 제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으로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상 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구로구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임차인을 위한 뭐 안전전세 계약 핵심 확인 사항을 절차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고 서울의 동대문구에도 전세 피해 확인서 소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및 방수 신청 접수를 해주는 마련하는 그런 건도 있었고 대구 광역시에서도 뭐 생활안정금 자금을 최대 120만까지 지원하거나 이주비를 뭐 100만 원 지원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도 하시고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이제 타지자체 같은 경우 그렇게 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네.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일단은 타지자체 사례들도 한번 참고하고 근데 이제 네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맞습니다. 보니 네. 네네. 하여튼 좀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는 단순히 사기 피해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거공 박탈과 그리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좀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소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7조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유재산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실태조사를 4월부터 저희가 10월까지 지금 실태조사 기간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건물 161개 동, 그리고 토지 4,277필지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공부대조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기간이 10월까지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네, 최종 결과 보고는 11월 이후에 나온다는 네네, 말씀이시고 그 무단 정의하는 사례를 보면 민간인이 그 유지에다가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렇게 적발되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근데 최근 세종시에서 세종시 사례를 보니까 그 한전에서 시유지를 무단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송전탑에서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게 시유지를 허가 계약 없이 이렇게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요. 예, 그런 사례가 이제 보통 민간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허가 없이 사용하는 거를 이제 놓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중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태 조사하실 때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좀 넘어가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매년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매년 그렇게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 계룡이나 무주 같은 곳에서는 공모 사업을 받아서 외부 업체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밀하게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받은 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에서도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네. 공모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 한번 잘 살펴보고 저희 구도 그런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 관련 및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의 주택 임대차 신고 추진 및 거짓 신고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이 좀 의무화돼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네, 했죠. 맞습니다. 했죠. 네. 예. 현재 2025년도 상반기에 과태료 부과 건수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6월 시행이기도 하고 6월 예, 네. 그래서 아직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습니다. 네. 장기적 계도도 했고 올해부터 이제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바뀐 제도를 구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과태료 관련해서 거론됐던 문제들을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법률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자체 1차적으로 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사전 통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태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적발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원인들한테 의견 제출을 통해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까지는 6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임대차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없고, 예, 없고 이제 일반 과태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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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이때 이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의의 제기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네.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에서도 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지금 과태료 부과 네. 절차를 그러니까 그 의견 제출을 하고 나서 의견 제출을 받아서 그 의견 제출을 토대로 이제 경감을 해주는 이제 사례가 이제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경감을 받아서 이제 경감이 된 그 금액으로 고지를 하면 이제 그 금액으로 납부를 하고요. 그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부과한 대로 그냥 고지를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또 저기 과태료 부과에 좀 불복하는 경우가 좀 빈번히 간혹 있습니까? 네, 간혹 있습니다. 간혹 네, 네, 네. 또 이제 하지만 많은 지방자치 단체가 네, 네. 과태료 납부된 것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받지 않았고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2024년도 판결한 바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토지정보과 쪽은 네.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제가 그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 과태료 저희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이제 그 과태료를 감경을 하고 이제 비송 사건으로 저희가 그 법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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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러한 사안 중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중개업 관련 과태료도 있습니다. 이에 사전 통지 때 이의 제기가 과태료 부과 이유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방자치 단체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환급을 위한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중구의 경우 사전 통제할 때 정확하게 해당 부분을 좀 안내하고 있습니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고 그 법률 질서를 수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단속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단속 행위가 법률에서 명시한 권한이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3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인 비행 장치 드론을 활용한 업무 지원에서 그 드론 실무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네, 자격증을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몇 분이나 하셨죠? 지금 저희 토지정보과에는 한 명 한 있는 분이. 거예요. 그 드론에도 보험을 책임으로 보험 가입을 네, 하게 하고 됐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활용은 잘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지적 제조사 사업하고 이제 공유재산 그 실태조사까지는 아니어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지적 제조사 사업할 때 저희가 활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사할 사항에 대해서 했었고,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그 영시축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네.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그 드론을 운영하는 그 직원이 이제 교육을 이제 이수를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어려움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휴가 갈 때는 한 분이 더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한 분 더 소지할 수 있게 네, 그런 한번 부분도 해주시기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